에디터를 여시고 todo.html이라고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느낌표 탭키를 눌러서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열고 알파인 사이트를 방문하겠습니다. Get Started를 눌러주시고요. 이런 거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스톨레이션에 있는 요거를 카피를 하셔도 되겠고요. 헤드 위에다가 CDN 파일을 붙여 넣습니다. 자, div를 하나 만들고요. input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버튼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버튼에는 추가라고 입력을 합니다. 오픈이스 라이브 서버로 라이브 서버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표기를 해주고요. 여기를 div로 묶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모두 지우기 버튼을 하나 두고요. 이 div 영역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죠. 지우기 버튼. 이런 식의 이런 div가 반복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div 영역을 알파인 영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 데이터. 자, 첫 번째로 이 데이터가 여러 건이잖아요. 여러 건. 일단 이름은 to도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객체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을 담아야 되니까요. 배열 형태로. 그리고 요 값을 담고 있는 변수도 하나 필요하죠. 상태를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여기서 담아서 이쪽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유저 인풋이 이쪽 인풋 박스하고 바인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입력된 내용들은 이쪽에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x 텍스트 하고 유저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된 내용은 여기에 반영이 되고 여기에 반영된 내용은 x-텍스트 디렉티브 여기에 표현이 되겠죠. 바로 표현이 되죠. 네, 바인딩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입력된 내용이 일단은 여기에 바인딩이 됐잖아요. 이 바인딩이 된 게 궁극적으로는 이 toDoS라는 객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유저 인풋에 있는 데이터가 toDoS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에다가 onClick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x-on 디렉티브를 사용을 합니다. x-on 디렉티브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줄여서 이렇게 골뱅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toDoS에다가 값을 담아요. 어떤 데이터를 담느냐면은 푸시를 해서 담습니다. 푸시. 이렇게. .푸시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데이터를 담는 거죠. 어떤 값을 담느냐? name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값을 여러 개 담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name에다가 유저 input 값을 담을 거예요. 유저 input 값. 근데 이것만 담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담을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 이름이 필요하고 이 일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상태값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 이름은 complete라고 정할 것이고 초기 값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false라고 하겠습니다. false. 이렇게 해서 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보면 담아지고 있어요. 변동은 없지만 일단 담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서 값이 담아지고 나면 여기가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업데이트 되겠죠. 일단은 이쪽에 업데이트 되는 것부터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div 영역이 반복되게끔 하면 되겠죠. 반복되기 위해서는 x4 디렉티브를 사용할 건데 x4 디렉티브 반복문을 사용할 건데 이 친구는 템플레이트라는 태그에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템플레이트 태그에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템플레이트에 x-4 반복문을 쓰는데 어떤 게 어떻게 처리되냐면 to도로 받을 건데 todo스에 있는 내용을 to도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넣어볼까요? 어쨌든 반복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하죠. 뭔가 세 가지 값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값을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장보러 가기 자리에다가 먼저 값을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an x 텍스트로 표기를 할 건데 어떤 값을 표기를 하냐?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표기할 거예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고 거기에서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값을 꺼내오죠. 그래서 to도가 되고 그 다음에 to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to도의 name 값을 꺼내와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지금 값이 입력되고 나면은 추가를 누르고 나면 이 값은 비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비워주는 부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값을 이렇게 담았어요. 담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비워주는 거.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하나 더 주고 이어서 문법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유저 인풋은 비워준다. 이렇게 집어넣고 비워주고 들어가고 비워주고 이렇게 집어넣고 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내용이 없는 상태도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백일 때도 들어가는 거. 공백일 때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집어넣기 전에 판단을 한번 거치는 거죠. if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if 이런 거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죠. 유저 인풋의 length가 0보다 큰 경우에 얘를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length 일단은 그래서 그냥 눌러볼게요. 안 들어가죠. length가 0이기 때문에 그러죠. length가 0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했을 때는 들어가요. 이런 경우도 들어가지 않게끔 하려면은 이번에는 트림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좌우에 있는 공백을 없애는 거, 그게 트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트림을 한번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트림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가 안 되죠. 좌우 트림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으면은 사실은 앞뒤 공백으로 해서 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트림을 거치기 여기서 이제 트림을 거치진 않겠네요. 집어 넣을 때 푸시할 때 이렇게 트림을 해서 넣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트림을 해서 좌우 공백을 없애고 넣을 수도 있겠죠. 육안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를 거치기 때문에 좌우 공백이 사라진 상태에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왜 되냐면은 이게 1이면 true가 0이면은 false, 0이 아닌 값이 들어있으면 true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 모두 지우기 버튼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우기 골뱅이 클릭을 했을 때 todos에 있는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모두 지우기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처리해야 될 것은 여기에 1을 표시를 하는 거죠. 숫자 1이 추가될 때 할 일이 추가될 때 이 숫자가 변해야 되고 이 숫자도 같이 변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스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그리고 또 스팬 두 개가 필요하겠죠. 스팬 두 개가 필요한데 일단 제일 뒤에는 전체 개수는 x 텍스트에 toDoS의 length를 넣으면 되겠죠. 자, 현재 0이죠. 1로 올라가고 2로 올라가고 3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리한 일은 x 텍스트 디렉티브를 당연히 쓰고요. 여기는 필터를 걸어주면 됩니다. toDoS filter 필터도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죠. 어떤 필터를 쓸 거냐? to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to도의 complete 이렇게 되면 이제 true, complete가 true인 경우에 length를 구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체크박스를 둬서 체크를 했을 때 여기에 그 취소선이 그어지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박스를 하나 둬야 되겠죠. 잉크 그리고 타입은 체크박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체크박스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다 바인딩을 할 거냐? to도의 complete에다가 바인딩을 하겠다. complete
자, 바인딩이 됐으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자, 여기다가 줄을 쫙 긋어서 밑줄 그어서 취소선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일단 스타일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스타일 점 completed라고 할 거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라인 through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인 through 가운데 중선을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할 일 이 부분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바인딩을 합니다. xbind 클래스가 이제 true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completed 스펠링이 맞나 확인을 하고요. completed가 true이면 나타나는데 to도 completed, 그래서 이 값이 true이면은 이 completed가 클래스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체크 반영이 되죠. 자, 요거를 딱 띄워서 F12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어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컴플리트가 나타나고 체크를 빼면 클래스만 남고 뒤에 컴플리트가 사라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하면 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X를 눌렀을 때 지워지는 거 해야 되잖아요. 지워지는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투두스에 업데이트된 값을 담아야 되는데 필터를 걸겠습니다. 필터는 어떻게 걸 거냐? 이름은 current to도라고, 이제 여기를 둘 때 요 값이 이제 current to도라고 할 거고, current to도와 이제 이 값이 순회하는 값을 이 값이 이 current to도가 아니고요. 이 필터를 걸면 내부적으로 루프를 돌게 되는데 이 todos 값이 변해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있을 때 이 todos 값이 이 값으로 가고 이 값으로 이동하고 이 값으로 이동을 해요. 그 값이 이 current to도입니다. 이 변하는 값이 current to도인데 이 current to도하고 비교를 해요. 어떤 값하고? 현재 위치에 있는 값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루프 돌 때는 current to도가 첫 번째 이 위치에 있을 때는 KKKK가 이 current to도이고 to도도 이 to도가 되겠죠. 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 위치에서 비교를 하면은 이 current to도는 여전히 KKK이고 current to도는 여기 KK 첫 번째 값이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값이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예요. 1, 2, 3, 1, 2, 3. 1, 2,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비교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비교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으면은 필터에다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클릭하는 순간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필터링 되어 가지고 이쪽에 안 담기겠죠. 같지 않으면 담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삭제를 누르면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지 않은 경우에 이쪽에 담기게끔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같기 때문에 안 담기기 때문에 삭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걔만 쏙 빼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담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처럼 보이는 거죠. 삭제로 구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걔만 안 담고 나머지만 다시 여기다 담은 거거든요.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같지 않은 것만 담은 거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이거를 같은 거로 했다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 얘만 담을 거예요. 나머지는 안 담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느낌표를 했다. 같지 않은 것만 담겠다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게 손 모양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다가 델리트 커서를 포인트로 해주고 클래스를 하나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를 델리트라고 부여를 하고요. 그러면은 델리트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서 다른 창으로 열잖아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새 창으로 다시 열어도 안 뜨죠. 그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창이 열려 있는 동안에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우리는 배웠죠. 퍼시스트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할 거죠. 자, 그러려면은 알파인 JS 방문을 해서 플러그인에서 퍼시스트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그인 카피를 해주고, 그냥 다 카피할까요? 편하게 카피해주고, 이거를 아예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넣어주고 알파인 코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투두스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달러 퍼시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만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오픈이, 자, 새로 고침을 하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이 벌써 먹혀버렸네요. 자, 보세요. 됐죠? 요거를 카피를 하고 창을 닫고 새 탭을 열어서 하면은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서 어떤 수정을 가해도 아까 리셋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리셋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F12를 눌렀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로컬 스토리지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투두스에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정보를 보시면은 삭제되는 거 보이시죠? true, false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로컬 스토리지에 담기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투두스 에다가 이렇게 즐겨찾기를 넣어놓고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컴퓨터의 이 브라우저 이 계정에서만 동작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좀 이쁘게 꾸며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알파인 JS를 가지고 할 일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